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고 모든 것이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운세를 자기가 대충은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운세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서 보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금년은 용띠해입니다. 용띠해. 이 글자가 용이라는 뜻인데, 용띠해 진이라고 읽을 때는 진이라고 읽는데, 한번 읽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자축인묘 진 사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읽고요. 금년에 용띠해가 오면 한 칸 건너서 앞에 있는 글자는 우리가 상문살이라고 합니다. 상문. 그 해를 중심으로 봐서 한 칸 뒤에 있는 글자는 조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해의 운세를 중심으로 한 칸 건너서 앞에 있는 거는 상문, 한 칸 건너서 뒤에 있는 거는 조객. 그 상문과 조객,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상문 조객에 해당하는 그 띠들은 이 용띠해가 왔다 그러면은 이 범띠와 말띠는 엄청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이 대체로 멈추는 동작이 일어나요. 멈추는 동작. 그래서 금년에 갑진년 이렇게 용띠해가 왔을 때 대체적으로 이 범띠와 말띠가 매우 답답한 지경, 꼼짝 못하는 상태, 떠돌이 상태가 되는 것인데, 조객과 상문의 해석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객은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띠가 용띠다. 용띠인데 내가 용띠 해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요, 말띠 해가 왔다. 말띠 해가 왔다는 거는 상문의 기운이 온 것이죠. 만약에 범띠 해가 왔다. 그러면 조객의 기운이 온 것입니다. 조객의 기운이 왔다는 것은 뭔 뜻이냐? 내가 손과 발에 수갑을 찬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매우 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 상태가 일단은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다니던 직장을 잘 다니지 못하게 된다든지, 뭔가 사회적인 활동이 어떤 사건이나 일로 인해서 동작이 정지되는 상태가 오는 것이 조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띠일 때, 내가 용띠일 때, 범띠 해가 왔다면 그 동작이 멈춘다 이거예요. 몸이 아파서 쉬든지, 수술을 해가지고 쉬든지, 그래서 여차한 이유로 내가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내가 용띠인데 만약에 말띠 해가 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상문이 되는데, 상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동작이 정지되는 게 아니고 약간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떠돌이. 그러니까 거주지가 불안정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직장이 불안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불안해지거나 내가 건강이 불안해지거나, 또는 우리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불안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상문이고, 조계군이 왔다는 것은, 내가 용띠인데 조계군이 왔다는 것은 손과 발에 수갑을 찬 격이라서 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동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운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상문의 운이 왔다는 것은 손발이 묶였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자리를 옮기는 거죠. 위치 이동을 하든지 자리를 옮기면서 그 위기, 그 불편함을 뭔가 극복하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띠를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띠가 양띠다. 그러면은 닭띠 해가 왔다. 닭띠의 해가 한 칸 건너뛴 앞에 있는 글자 닭띠 해가 왔다면 상문살이 걸린 해년이 온 곳인데, 상문이 왔다는 것은 내가 갑자기 떠돌이 신세가 됐다, 이런 것입니다.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주지가 불안정해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활동이 뭔가 불안정해지는 것이고, 연애 관계라든지 직장 일이라든지 돈벌이 활동이 불안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양띠인데 만약에 뱀띠 해가 왔다 그러면 조객살이 걸린 것인데 한 칸 뒤에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그 조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기운. 그렇게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한 칸 앞에는 상문, 한 칸 뒤에는 조객이 되는 것인데, 조객이 왔다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손발이 묶인 것이니까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뭔가 대외적인 활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자꾸 발생하니까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활동이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열리는 것이 조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은 이제 상문이 왔다는 거는 손발이 묶인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지형이, 내가 서 있는 지형이 바뀌었거나 지형 자체에 뭐 폭탄이나 수류탄이 떨어진 거라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상문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 띠가 개띠다. 개띠인데 한 칸 뒤에 원숭이 해가 왔다. 그러면 조개익살이죠. 그러면은 내가 손과 발에 수갑을 찬 것이고 손과 발이 묶인 것이니까 뭔가 대외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답답하고 건강 불안도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대외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 칸 앞에 있는 거는 상문인데, 상문이 오면, 이 쥐띠 해가 오면,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조객살과는 다르게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폭탄이나 수류탄이 떨어져서 내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자리를 피해야 된다. 임시 거주지나 임시 직장이나 임시적인 일을 구하거나 부부관계도 뭔가 임시 변통을 해서 뭔가 그렇게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살게 되든지 뭔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세의 해석에서 이렇게 상문이나 조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의 적중률은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 됩니다. 자기 띠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확률이 80%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여러분들의 띠를 여러분들 자신이 아실 테니까, 그래서 내 띠를 중심으로 어떤 상문의 해가 왔을 때, 조객의 해가 왔을 때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틀리지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띠다. 근데 토끼해가 왔다. 한 칸 앞에 있는 토끼해가 왔다. 그러면은 상문이 되고,
한 칸 뒤에 있는 돼지해가 왔다 그러면 조객이 되는데, 조객이 되면은 내 행동이 뭔가 불편한 것이고 말과 행동이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실제로 어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버버버버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뭔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한다든지, 갑자기 말을 잘 못하게 됐다든지, 뭔가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든지, 직장이 정식 직원이었다가 임시직으로 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문이 온다는 것은 내가 떠돌이가 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폭탄이나 수류탄이 떨어진 거예요.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단 피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시 거주지를 구하거나 임시 직장을 구하거나 뭔가 돌아다니는 일을 갑자기 하게 되거나, 뭔가 정식의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식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망자 신세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상문의 운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운세 풀이, 자기 운세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는 거, 이것을 해봤는데, 운세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고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 띠를 중심으로 해서 상문 조객으로 자기 운을 해석하는 것이 적중률이 매우 높고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이 상문 조객을 적용하여서 해석을 해보시면 이게 매우 잘 맞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